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꿰뚫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거부하는 순간 그 결핍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했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이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끝은 항상 같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의심 속에, 불안 속에, 그리고 비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림자 샤도우라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결함을 상대방의 결함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내면을 바라보는 것, 내 안의 상처, 두려움, 결핍을 인정하고 그것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사랑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혁명은 타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자기 수용이 왜 진정한 사랑의 열쇠인지,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치유하는지, 그리고 내면 혁명을 통해 어떻게 사랑이 깊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이 말한 자기 수용, 지지 슈롱 셀프 액셉턴스는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숨기고 싶은 단점과 상처, 심지어 부끄러운 과거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용을 자기 사랑, 셀프러브과 같은 의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은 사랑보다 먼저 오는 단계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이런 모습의 나라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 사랑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라면 자기 수용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빛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즉 강점과 장점을 뜻합니다. 반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약점과 결핍, 부정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안의 불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인이나 친구의 작은 행동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그 불안을 상대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날 무시했어.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수용이 부족하면 관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첫째, 과도한 의존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조금만 무심하거나 거리를 두면 불안이 폭발합니다. 둘째, 방어적 태도입니다. 나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건드리면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칼 융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식적인 자기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와 연결됩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안아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 수용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실수 혹은 다른 가치관마저도 그 사람의 일부로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으면 타인의 부족함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수용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해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수용 없이 하는 사랑은 불안과 의심, 그리고 투사의 반복 속에 시들어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칼 융의 그림자, 샤도우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왜 우리가 자기 수용을 거부할 때 사랑이 왜곡되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치유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샤도우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점이나 부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며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든 감정과 욕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 분노, 열등감, 실패 경험, 혹은 어린 시절의 상처 등이 그림자에 속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부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며 부정적인 감정은 감추는 것이 성숙하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융은 경고합니다. 그림자를 억누르고 숨길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져서 우리의 삶과 관계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작은 행동도 이기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내가 내 불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연인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으로 관계를 흔들게 됩니다. 이런 투사는 사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를 덧씌운 왜곡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투사는 더 자주 나타나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 말은 사랑과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를 통제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의 과정에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고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그림자를 통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단점을 덜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방어가 줄어듭니다.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내 안의 문제와 연결지어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통제가 아닌 수용 위에 세워집니다. 결국 그림자와 투사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은 사랑의 건강한 기반을 만드는 필수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그림자 통합을 포함한 내면 혁명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어떻게 자기 수용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칼 융이 말한 내면 혁명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을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깊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자기 수용이며 자기 수용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위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를 탐구하고 내가 외면해온 나의 부분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내면 혁명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성격 감정 패턴 강점과 약점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시, 매번 연애에서 비슷한 이유로 이별했다면 그 패턴을 인정하고 기록합니다. 방법 하루에 10분씩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기록하는 감정 일기를 쓰기.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숨기고 싶은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불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시 나는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방법 내가 비판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반영하는가 질문하기. 그림자를 마주했다면 이제 그것을 나의 일부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시 질투심을 인정한 후 그것을 파괴적인 행동 대신 관계의 대화로 풀어내기. 방법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않고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자기 수용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지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시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방법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나만을 위한 회복의 시간을 정하기. 마지막 단계는 자기 수용을 실제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시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표현하기. 방법 비난 대신 나 중심 대화, 아이메시지 사용하기. 예, 너 때문에 화났어. 대신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 칼 융은 내면 혁명이란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성을 회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대방도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 위에서 피어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왜 자기 사랑이 건강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셀프러브과 이기심, 셀피시네스를 혼동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건강한 태도이지만 이기심은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수용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마저 나의 일부로 인정하고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 피곤할 때 무리한 약속을 거절하는 것. 예, 나를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 자기 사랑은 나를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건강할 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배려도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자기 수용이 아닌 자기중심, self-centeredness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대하거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입니다. 예, 상대가 힘든 상황인데도 자신의 요구를 먼저 강요하는 것.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기심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 사랑 나를 돌보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함. 이기심 타인의 권리와 감정보다 나의 욕구를 우선시함. 자기 사랑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함. 이기심 경계를 무시하거나 자기만의 규칙을 강요함. 칼융의 관점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은 자기 수용을 토대로 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이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대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거래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랑을 줄 때도 주지 않을 때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필요한 불안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는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로맨틱해 보였지만 사실 그의 행복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연인이 조금만 무심해도 그는 불안에 휩싸였고 끝내 그 불안이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이라는 것을. 반대로 또 다른 여성은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연인을 깊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계와 필요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갈등이 생겨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경계는 타인을 존중하는가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나와 타인을 모두 존중하지만 이기심은 나만을 존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천 가능한 자기 수용자기 사랑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진실로 모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칼융의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완성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완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나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 품는 일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내 모습 숨기고 싶었던 상처 반복되는 실수까지도 이것도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할 때 사랑은 변합니다. 더 이상 사랑은 불안과 의심의 게임이 아니고 통제와 집착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가 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 사랑은 그 사랑을 지켜줍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투자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매일 스스로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지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나로서 충분하다고 말하기, 하루에 한 번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행동하기, 내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은 서서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모든 관계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내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칼 융이 남긴 통찰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혁명하라. 그 혁명이 끝날 때 사랑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을 것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사랑을 밖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내면의 문을 열고 자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늘부터 자기 수용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를